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진희정 지음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습관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끈기가 필요합니다. 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덕이 있는 행동이 쌓인 결과로 습관이 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평범한 습관이 모여 비범한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독하게 트레이닝 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일단 바꿔보겠다고 결심을 하고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최면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찾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게 과연 되겠어 라며 발장을 끼고 봅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거나 오랜 습관을 벗어버리려면 가급적 강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시작하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올바른 동기를 보강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수집하여 새로운 방법을 고취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놓아두어 옛 습관과 상충되는 일에 몰두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서약도 하는 등 요컨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심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다른 한 가지에 몰입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보이는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은 남들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 시도는 했지만 금방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한번 익숙해지면 좀처럼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형은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너무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 일 저 일 계속해서 버리기만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행동은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수습도 못하면서 그저 시작하는 것에만 빠져서 늘 두 발이 구름 위로 둥둥 떠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문득 어느 날 뒤돌아보면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습관을 갖기로 마음먹었다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우르르 쏟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 하나를 줄기차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변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마음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드디어 작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습관을 갖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마음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진심으로 바꾸겠다고 생각을 바꾼 바로 그 순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제대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외부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탄탄한 집이라야 오래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2. 불가능이란 단어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자신이 지금 시도하려는 바로 그 행동이 실패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의심이 생기면 이것은 큰 의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설마 이번에도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의 두뇌는 이미 안 될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릴 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진심으로 어떻게 몰입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습관에 도전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작더라도 자꾸만 성취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더욱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이번만큼은 꼭 성취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4. 스스로 부족한 존재란 것을 인정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열등감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부족한 마음을 느끼고 더 단련시킬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자란 것을 알고 더욱 정진하는 것은 이롭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로 자신을 가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5. 가장 약한 것, 두려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더 멀리 가려고 꿈을 꾸는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가장 약하게 느끼는 부분, 두렵게 생각하는 점을 고치기 위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씩 바꿔가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동 지침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 행동을 늘리거나 과잉 행동을 끊거나 줄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일단 자신이 하려는 것이 부족한 것인지 너무 과잉된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하루 1시간 공부나 운동, 영어 회화 같은 부족 행동이라면 라이벌 행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라이벌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TV 프로그램,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전화 약속 등 자신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반면 지나친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금주, 금연,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 조절 등 과잉 행동을 줄여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이를 부추기는 일들은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했더라도 술이나 커피를 마실 때 담배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면 아예 금연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술자리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사소하더라도 자신에게 좋은 행동을 자꾸만 쌓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이것이 곧 자신을 상징하는 대표 성격이 되기 때문에요. 개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대로 산다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은 그저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IQ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배경이 좋다고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행동으로 습관을 그리고 성격을 더 나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을 계속하여 뿌리고 가꿔 나가야 합니다. 큰 것은 한 번에 이룰 수 없지만 사소한 것은 언제든 마음먹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작지만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마음먹고 행동하고 또 마음먹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달라진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격이 바뀔 것이며 운명 또한 바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만을 탓하거나 불평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응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월트 디즈니는 광고 대행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어이없게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10년이나 그려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그래도 인생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같은 해에 캔자스에서 친구와 회사를 차려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지도 못했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도 산산조각이 났으니 그쯤에서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디즈니의 소망은 갈수록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회사를 만들었고 실패, 이렇게 무려 6번이나 파산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투자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실패에 지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키 마우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디즈니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렸고 이 캐릭터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사물을 보고 그리는 습관을 10여 년 이상 지속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이후 디즈니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한 생쥐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 신세가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평소 습관처럼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은 때때로 지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를 친구 삼아 계속 버틴다면 내공이 쌓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움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몰랐다. 뛰어가서 찬스를 잡고 일단 해보았던 것이다. 라는 월트 디즈니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사소한 습관 전략 5단계가 있습니다. 1. 먼저 자신의 뇌에게 강렬하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습관을 가지려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강렬하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번만큼은 꼭 지키리라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강렬하게 소망하고 강렬하게 말해야 합니다. 2. 소망을 움직일 구체적 자극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행동이 저절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기, 일주일에 한 권의 책 읽기, 금연 등 여러 종류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포기한 이유는 꼭 해야만 하는 자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극은 결코 그럴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기라면 자신의 현재 몸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속의 늘어진 뱃살을 보면서 자신의 두뇌는 계속하여 자극을 받습니다. 다시는 저런 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3. 자극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망이나 자극은 공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직접 우리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처음 한 번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첫 경험을 무사히 치르고 나면 우리의 뇌는 다음번, 그 다음번 경험에서는 적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시각이나 청각 등 오감 중 한 가지 감각을 잃어도 보상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열심히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믿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4.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지루합니다. 강렬하게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한 자극을 찾아서 일단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쉽게도 사선으로 쭉 뻗지 못합니다. 계단식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무사히 참고 넘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반복하는 과정을 즐길 도구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한번 참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5. 성격으로 바뀐 습관을 마음껏 만끽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보람있고 뿌듯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스스로 바뀐 모습을 만끽하는 동안 자신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어느새 다른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형성된 수많은 습관, 이것이 체화된 성격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습관과 성격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며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도널드 밀러 지음, 김은영 옮김, 윌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히어로가 지닌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근거로 되는 사람의 인생 설계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스토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삶이라는 스토리에서 어떤 캐릭터가 되느냐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이루는 히어로가 되어야 하는데요. 스스로 무력하고 삶이 운명의 소나기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패배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면 빌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어로는 용기를 내어 환경을 바꿉니다. 운명이 햇살을 비추거나 비를 내리게 할진 몰라도 정체성까지 지정하진 않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며 이 결정이 스토리를 좌지우지합니다. 훌륭한 스토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점차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스토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내 스토리에 좋은 변화가 시작되면서 정체성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2년간 파웰스 서점을 다니며 돈이 생기면 책을 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팔았습니다. 물론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에 새겨진 단어들이 좋았고 그 단어들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됐다가 빌런이 됐다가 히어로가 됐다가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시시각각 다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패배자와 빌런보다 히어로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삶이 변화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역시 처음에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시작되는 단순한 지점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 나는 10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스토리에 책임을 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진정한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역시 정해진 체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히어로 마인드라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야말로 삶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는 패배자의 마인드셋이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 희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20대의 나는 피해자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나는 사실 진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일을 만들거나 행동하라. 삶은 우리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로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다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거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프랭클은 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실존적 공허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세상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위대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극대화됩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 관람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사고를 확장하며 숲속을 오래 걸으면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의 나를 밖으로 꺼내 내 세상을 넓혀줄 무언가를 만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3.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라. 극복은 끔찍한 비극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비극을 겪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비극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극을 원하거나 고통을 겪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비극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경험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삶의 설계에 살짝 집착하며 좀 더 전략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구상하듯 삶을 구상했습니다. 작가가 주인공에게 목적을 부여하듯이 내 삶에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삶의 스토리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미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할수록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으며 공동체를 만들어 이끌었습니다. 일정표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났고 글을 썼습니다.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삶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좀 더 쉽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라이프 플랜과 데일리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의 전체 틀을 구상하듯 나는 삶 전반을 계획합니다. 책의 내용이 생각과 다르게 흐르면 스토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스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틀이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플래너는 내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비법입니다.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한 날은 작성하지 않은 날보다 내 이야기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히어로가 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중에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물 흐르듯 사라지겠지라며 손을 놓기보다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경험치를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라이프 플랜은 달라졌습니다. 삶이 내게 준 열정과 기회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내 삶의 스토리는 질서를 잃고 결국엔 실존적 공허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되는 목표 설정법은 따로 있습니다. 라이프 플랜을 세우려면 먼저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즉,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히어로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폭탄 해체를 원합니다. 용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해내기를 원합니다. 히어로가 원하는 게 없으면 스토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질문이 없다면 삶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일 때 견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견인력이 생기려면 하고 싶은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찾으려면 내 안의 깊은 욕구를 두드리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늘 증명하고 싶었던 것, 경험하고 싶었던 것,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찾고 거기에 베푸는 마음을 어떻게 더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복합적인 동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동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숭고한 동기는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자신이 달라져야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삶을 즐기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삶의 견인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바람직한 비전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말해야 할 때 살짝 민망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민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비전으로 삼았거나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몇 분, 아니 몇 달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큰 파도를 헤엄쳐 가려면 바닥이 거의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파도를 건너야 합니다. 발이 땅과 멀어질수록 파도에 휩쓸릴까봐 걱정도 될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연설하고 출마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을 듯한 일을 해보는 것만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스토리는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적어도 실현 가능해야 세상의 비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되고 싶은데 기타 코드도 모르고 노래를 부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쿼터백으로 뛰고 싶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큰 파도를 헤엄쳐 나가는 것과 지퍼백에 샌드위치를 담아 웨이스트백에 넣고 다른 나라까지 헤엄쳐 가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15분짜리 간단한 과제가 지난 15년간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종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살짝 고민에 빠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쓸데없이 광고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갑자기 회사 문제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마치 해야 할 일들이 한데 섞여 뒤죽박죽 돼버린 기분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데일리 플래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투자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명해집니다. 간단한 계획으로 하루를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래너를 작성하면 원하는 삶의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또한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하면 내적 통제 능력이 생겨나 행동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술술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